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102로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확대됐는데요.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취득세와 양도세에서 중과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102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취득세와 양도세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 15일 날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뀐 곳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서울 전체 그리고 경기 12곳.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비조정에서 취득세하고 양도세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사고 팔 때 첫 번째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게 계약 기준인지 잔금 기준인지. 두 번째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판가름하는 기준. 이건 역시 계약 기준인지 잔금 기준인지. 마지막 세 번째 양도세 중과 대상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주택을 취득할 때 기준인지 양도할 때 기준인지 이걸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입니다. 지금 사례가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첫 번째 경우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세대가 추가로 두 번째 집을 사려고 하는데 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월 16일부터 이 지역이 조정 지역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조정 지역이 되고 나서 잔금을 치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잔금을 치를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율은 몇 퍼센트일까? 이게 중과세일까? 일반과세일까? 자, 두 번째 사례는 주택을 두 개 가지고 있는 세대가 추가로 세 번째 집을 사려고 하는데 역시나 이 세 번째 집을 취득하려고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16일부터 이 지역이 조정 지역으로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역시 잔금을 치렀고요. 그러면 이때 잔금 치를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율은 중과세인지 일반과세인지 몇 퍼센트인지 이걸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확인하실 때 이 취득세의 중과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계약 기준입니다. 잔금 기준이 아닌 계약 기준. 그러다 보니까 자, 첫 번째 경우에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집을 구입할 때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 계약을 체결했다면 조정 지역으로 바뀐 다음에 잔금을 치르더라도 이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 과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 금액에 따라서 1%에서 3% 세율을 적용받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집을 구입하지만 그 주택은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 주택을 취득한 거야 로 본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 가지고 있는 세대가 세 번째 집을 취득하는데 이 세 번째 집이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 계약을 체결했다면 조정 지역이 되고 나서 잔금을 치르더라도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 세 번째 집을 취득한 걸로 보는 거니까 이때 취득세율은 8%입니다. 이걸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취득한 거야 라고 본다면 12%겠죠. 세 번째 집을 취득하는 거니까. 하지만 계약 기준으로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 주택을 취득한 거니까 세 번째 비조정 지역 8%로 적용하게 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법은 지방세법 13조 2 사항에 나와 있는데요. 네, 이거는 계약 기준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판가름하는 기준인데요. 여기도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는 무주택자, 집이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집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첫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월 16일 날 이 지역이 조정 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그리고 나서 잔금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잔금 치를 때는 조정 지역이 된 거죠. 계약할 때는 비조정이었는데. 그럼 이때 이 1주택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보유인지 아니면 2년 이상 거주인지 이건데요. 이때는 2년 이상 보유입니다. 보유. 자, 이때도 양도세 비과세권을 판가름하는 기준, 이건 계약 기준입니다. 다만 여기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무조건 계약 기준이 아니고 집이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집을 사기 위해서 무주택자만 계약 기준이고요. 지금 두 번째 사례처럼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 16일 날 이 지역이 조정지역이 됐고요. 조정지역으로 되고 나서 잔금을 치릅니다. 자, 이때 이 사례자가 먼저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이번에 구입한 집을 맨 마지막에 1주택으로 양도할 때 이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거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무주택자만 계약 기준이고 이미 집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잔금 기준이어서 잔금 때 조정지역이니까 이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거주가 되는 겁니다. 밑에 나와 있죠. 첫 번째는 2년 이상 보유, 두 번째는 2년 이상 거주입니다. 이건 역시 법령에 나와 있는데요. 무주택일 경우에만 계약 기준으로 판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양도세 중과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가지 사례가 있네요. 첫 번째 사례는 다주택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서 어느 하나의 주택을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와중에 보유 중에 조정 지역이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 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주택은 양도세가 중과될까? 아니면 일반 과세로 납부할 수 있을까? 이 문제입니다. 자, 이때는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 과세로 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도세 중과 여부를 판정할 때는 주택을 취득 기준이 아니고 양도할 당시 기준이기 때문에 살 때는 조정적이었지만 팔 때 비조정이면 중과되지 않고 일반 과세로 팔 수 있는 겁니다. 이 양도세 중과라는 것은 다주택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팔 때 중과되는 거거든요. 근데 양도할 때 비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중과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사례는 역시나 다주택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서 어느 하나의 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있다가 보유하는 와중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뀐 거죠. 이번 대책으로 비교한다고 그러면 올해 10월 16일부터 바뀐 겁니다. 조정 지역으로. 그래서 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주택을 팔 때 그 양도세가 중과될 거냐 아니면 중과가 아닌 일반 과세일 거냐. 물론 이 중과 여부 요건은 내년 5월 9일까지는 일단 중과 안 됩니다. 중과세 제도가 유예되고 있으니까 이 판다는 거를 5월 9일이 아닌 26년 5월 10일 이후에 파는 거고, 그리고 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시켜 준 거, 이 기간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끝났을 때, 즉 이 시기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행될 때, 그때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때는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양도세 중과 여부는 살 때 기준이 아니고 팔 때 기준이니까, 살 때는 비조정이지만 팔 때 조정지역에서 이거는 중과됩니다. 만약 2주택자면 기본 세율에 플러스 20%포인트가 추가되는 거고, 만약 3주택 이상이라면 기본 세율에 30%포인트 더 추가돼서 세율로 납부하게 됩니다. 당연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지 못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죠. 양도세
중과세율 대상 여부는 취득 기준이 아닌 양도 기준이다. 양도니까 잔금 지급이라고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이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도할 당시에 조정지역이면 중과 대상이 되는 거고, 양도할 당시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 일반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중과 안 되는 거고. 하지만 양도세 비과세는 조금 다릅니다. 양도세 비과세에서도 그 2년 거주 요건을 판정할 때 취득 기준으로 판정하는 건지 아니면 양도할 당시 기준으로 판정하는 건지 좀 기준이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이 경우도 두 가지 사례가 있네요. 첫 번째 사례는 집을 가지고 있는 어느 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있는 와중에 보유 중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뀐 거죠. 이번 대책을 비교한다고 그러면 올해 10월 16일부터 조정지역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주택을 맨 마지막에 1주택으로 양도할 때, 1주택이면 양도세 비과세죠. 그때 그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이 2년 이상 거주인 거냐 아니면 2년 이상 보유인 거냐, 이걸 따질 때, 자, 이때는 우리가 앞선 양도세 중과세에서는 팔 대 기준입니다. 하지만 양도세 비과세는 살 때 기준이에요. 그래서 살 때 비조정지역이었으니까 나중에 팔 때 조정지역으로 바뀌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만 하시면 비과세 받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집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와중에 보유 중에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주택을 맨 마지막에 1주택으로 양도할 때, 이때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거주인지 아니면 2년 이상 보유인지, 이걸 따질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도세 비과세는 취득할 당시 기준이니까 살 때 조정 대상 지역이어서 설사 나중에 팔 때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거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양도세 비과세하고 중과세하고 좀 기준이 달라서 많이 헷갈리실 텐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첫 번째 사례는 살 때 기준이니까 2년 이상 보유고, 두 번째는 살 때 기준이어서 2년 이상 거주가 됩니다. 즉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양도 기준이 아닌 취득 기준, 중과세는 팔 때 기준, 양도 기준이고, 그래서 취득할 당시에 조정 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 취득할 당시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이상 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대책 발표로 조정 대상 지역이 확대가 되면서 주택을 사고 팔 때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거주 요건이 붙는지 붙지 않는지, 또 양도세가 중과되는지 많이 헷갈리실 텐데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